때문에 이 코스피의 방향성을 코스닥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 코스피는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좀 우리 체감하고 다르지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이제 하루하루 힘들어가는 와중에 근데 코스닥이 계속 이렇게 가고 코스피가 만약에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코스닥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코스피가 너 떨어지니 나도 같이 떨어지자 이러고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가 떨어질 거면 지가 떨어지겠죠. 근데 코스닥에 의해서 코스피가 움직이진 않아요. 거꾸로 코스피가 이렇게 버텨주고 간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끌어올릴 겁니다. 이게 뭐 코스피가 진짜 멱살 잡고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 자체가 한국 증시,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 너무나 이제 좀 양호하고 코로나 방역 잘했고 경제 성장률 양호하고 앞으로 좀 이제 또 K 방역 뭐 엄청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재부각이 되면서 연말 좀 양도세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되고 5억이든지 좀 3억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2023년부터는 다 세금을 낼 건데 지금 21, 22 2년 정도 더 세금을 이제 좀 빠르게 세수를 하기 위해서 굳이 지금 사실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뀐 것도 작년이잖아요. 대주주가 원래는 컸어요. 기준이. 그러다가 17년도인가 몇 년 안 됐습니다. 15억으로 줄었고 18년도인가 그리고 작년인가 이제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주는데 사실 이 개인 투자들이 10억까지는 종목당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예민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 소수니까 왜냐면 이게 전체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한 종목에 10억이니까 소수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하면은 10개의 종목 산다고 하면은 100억이니까 100억 가지고 매매하는 뭐 주식 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3억이 돼버리면은 남의 일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럽니다. 숫자가 많아요. 한 종목에 3억, 특히 뭐 코스닥 중소형주 말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형주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돼요. 강제로 매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안 좋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어떤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시간까지 좀 지켜보고 현재 당장에 우리는 1, 2주 좀 보자고요. 단장에 단기적으로는 크게 코스피가 하락할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물음표라고 봅니다.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양책 그게 좀 이제 좀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딜레이 되고 약간 이제 축소될까봐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그런 어떤 막대한 거대한 그런 부양책으로 의해서 나오는 그런 반등인데 부양책이 없어지면은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1, 2주 안에 뭔가 한국 시장에 뭐 전 세계 시장에 어떤 악재가 끼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미국 대선? 뭐 대선 때 그로 인한 뭐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실 불확실성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무언가 크게 바뀔까 당장 1, 2주 안에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뭐 세계 증시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코스피가 뭐 폭락을 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무엇보다 지금 버텨주는 힘이 기술적으로 너무 강해요. 이 9월 말에 와르르 쏟아지고 이 8월 말에 와르르 쏟아지고 요 시기에 비하면은 이 지켜주는 힘이 강합니다. 좀 너무 많이 하락을 안 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코스피 방어력이 좋아요. 코스피가 지금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스닥 기간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코스닥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좀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라면은 지지 후 반등이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현재 코스피는 너무 하락을 안 해서 지지를 2300도 아니고 한 2320까지도 좀 우리가 좀 작게 열고 보고 있고, 너무 하락을 안 합니다. 조금 이제 보통 평범하게는 한 2270에서 한 2200선 정도, 이 정도가 사실 상식적인 선의 어떤 그런 지지 라인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에서 780 사이. 오늘 뭐 거의 800 갔다 왔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800, 오늘 저점이 812네요. 오늘은 안 갔다 왔네요. 화요일에 803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800에서 780 정도 사이에서 지지를 이렇게 해주면은 뭐 크게 특별히 어려움 없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사실 그래요. 하락률 자체도 뭐 중요하지만 저는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차라리 3월당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조정이 나오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에서 2주, 뭐 짧게는 한 2, 3일 지수가 이렇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은 이거에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가면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라고 어떻게 대응을 좀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에 젖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하락도 물론 이제 급한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급한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리는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피로는 피로감대로 쌓이는데 지수는 지수대로 높아버려서 좀 대응하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까, 2020년은 마감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은 흐르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기본 전제 하에 주식을 하는 건데, 갑자기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이렇게 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반등을 할 것 같고, 이 정도 반등을 했으면 다시 하락을 할 것 같고,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다시 반등을 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고가 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3월당처럼 이런 짧은 기간에 폭락이 나와버리면은 약간 해탈하기도 하고, 물리더라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리더라도 매수 해 나가고 하면서 단가 자체가 빠르게 싸지는데, 지금은 애매하게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힘드는 시장이에요. 지수는 지수대로 높은데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 시점입니다, 지금. 지수는 지수대로 낮지도 않은데 종목은 종목대로 하락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은 18년도 이 초기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8년도 또 신고가, 사상 신고가 찍고 나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흘러갔거든요.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모습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살짝 깨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랑 비슷하다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하고 지지받고 반등하고, 여기서 지지 못 받고 깨지고 여기서 반등했다가 다시 박스권이 낮춰졌나 싶었는데 더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온 뒤에 다시 이렇게 좀 큰 반등이 나오고, 또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정말 끔찍하네요. 이번 코로나 또 더 큰 하락이 나오고 다시 크게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작은 파동도 존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파동도 존재하는 거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단에서 나오는 초창기의 어떤 그런 박스권 행보가 가깝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물론 뭐 시장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어떠한 그런 명분이나 이유가 있는가? 시장이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락시킬 수는 없어요. 뭐 이유가 있어야죠. 코로나 지금 8개월 내내 코로나였는데 주가가 2주 하락하고 이렇게 한 달 하락하고 7달 상승했는데 무슨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합니까? 좀 하락 한 달 하면은 그 유동성, 그거의 축소 요 쪽으로 봐야 돼요. 관점을. 근데 그 시기가 제 생각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 내일 금요일장 뭐 좋은 장이 될 거다라고 뭐 확실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수 이 시장에 대한 하루하루 예측을 지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선거 놓고 뭐 800 지지하면은 뭐 반등할 거고 780 반등 못하면은 뭐 떨어질 거고 이런 식의 가이드를 잘 안 잡아드리거든요. 그냥 크게 봐드려요. 지금 800에서 700대 후반까지가 지지이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요 구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코스피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 매도세만 좀 진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멱살 잡고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 지금은 물론 나중에 폭락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10월 말 이 시기에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든다. 명분이 있는가? 하락, 깊은 폭락 이것에 대한 명분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푹 쉬시고 저도 좀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장인데 내일 하루라도 좀 이제 웃을 수 있도록 좀 시장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